안녕하세요. 저는 HWBS 아나운서 이하나, 최예림입니다. 여러분 모두 중간고사 잘 치르셨나요? 요 며칠 사이 계속해서 비가 내리며 날씨가 한순간에 쌀쌀하게 변했는데요. 다들 급격한 한파주의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분명 저번 주까지만 해도 청량한 가을 하늘 아래 고즈넉하게 깔린 낙엽길을 걷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 그 낙엽길이 눈으로 뒤덮이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또 저희 이렇게 추위가 찾아왔다는 것은 곧 수능이 다가오기도 한다는 신호인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선 10월 호로로 여러분을 찾아갔었던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선 11월 수시철을 맞아 새로운 주제, 입시로 여러분을 찾아가려 합니다. 이번 달에도 많은 학우분들이 입시와 관련하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11월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진행에 앞서 여러분의 입시 준비 도중 웃기거나 슬펐던 에피소드, 예비 22학번을 위한 응원 메시지 등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연을 모집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의한 입시 에피소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여 꽃사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실 입시할 때는 저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싶었고 힘든 마음을 기대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응원 메시지가 아닌 너가 무슨 그런 과에 들어가냐? 너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등등의 비웃음과 비난 섞인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하면서 제 생에 쏟을 눈물을 다 쏟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고 대학교를 가지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한동안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이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건지 자꾸만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의심을 시작하니 끝도 없어지고 그와 비례해 제 자신감 또한 점점 사그라들고 의욕도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와 정말 친한 사이는 아닌 그냥 인사만 하며 지낼 정도의 일면식을 가진 친구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인다며 넌 뭘 해도 잘 될 거야? 하며 잔잔한 위로를 건네주는데 그 말에 번쩍 제 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나에게 비난을 쏟는 사람들 때문에 휘둘려야 하는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입시는 그 누구와의 싸움도 아닌 제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그 누구보다도 힘껏 일을 악물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도 괜히 계속 다시 고치고 수정하고 했었죠. 아마 1000번도 넘게 수정했을 거예요. 물론 저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중 저와 혹시 같은 입장이신 학우분이 계시다면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제가 그 응원 목이 터져라 할게요. 여러분 모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그 말을 계기로 더 열심히 하시는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입시 화이팅! 네, 아무래도 입시 기간 동안 누군가로부터 쓴소리를 듣게 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곳에 서 있는 건지, 또 지금의 나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힘든 상황 속으로 집어넣는 것인지 쉽게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네, 꽃서수님의 간절한 내일을 향한 더 나은 도약으로 발전되었다니 다행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꽃서수님의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지를 않아서.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멀어만 가. 그래서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딛고서라도 짧게 빛을 내볼까봐.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 맘 편히 잠들 수가 없던 내가 이렇게라도 일어서 보려고 하면 내가 널 찾아줄까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바랬을까.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 언니 사랑해요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재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언어계열학과에 재학 중이며 이걸 말하면 많은 지인들이 제게 그럼 그 언어를 배우기를 원해서 갔냐 혹은 관련 직업을 하고 싶어서 갔냐 묻습니다. 그럼 제 대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대답은 노입니다. 사실 모른다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중학생 시절에는 특목고, 외고 진학을 목표로 지냈습니다. 이유는 그저 학원 선생님들과 주변의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수학 성적은 중 정도였지만 언어 관련 과목들 성적과 실력은 남부럽지 않은 것 중 하나였고 그 당시 낮은 제 자존감이 생각하기에는 유일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었습니다. 일반고를 가면 수학 성적이 제 발목을 잡을 것 같아 결국 외고, 즉 특목고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으로 저는 결국 성적과 생기부가 지원해도 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외고 진학을 포기하고 특성화고를 진학했습니다. 그 당시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었는지 차라리 해보고 싶은 거라도 다 해보고 살자 하며 지원했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그저 취업을 목적으로 살았고 2학년이 들어가기 직전 갑자기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간호대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나온 고교는 보건 계열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실습이 필수였습니다. 저 역시 종합병원으로 실습을 나갔고 생각보다 더 힘들고 막막한 현실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힘든 시스템과 업무 환경이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결국 간호대를 제 목표에서 지워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안정적인 것, 해오던 것 이렇게 세 개의 분류를 나뉘었고 끝내 선택한 것은 안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그저 취미로 남겨두고 싶었고 해오던 것을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학생이었던 제 좁은 시야에서 바라본 어학계열은 마냥 제가 희망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갈 것 같지 않아 결국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준비하고 수시도 준비했지만 특성화고 출신은 수도권 대학 수시에서 너무 불리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은 더더욱 안 된다는 부모님의 강경한 반응에 선택지는 더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시는 광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슬프지도 우울하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대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애초에 진심으로 손꼽아 바랐던 방향이 전혀 아니었기에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정성 하나만 바라보고 선택했던 학과였기에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넣기 전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난 도대체 뭘 하고 싶을까? 하며 말이죠. 그런데 전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이제는 무엇인지 몰랐으니까요. 중학생이 저에게 물었다면 어쩌면 대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미용 쪽 혹은 디자인 계열의 일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물론 그마저도 부모님의 반대로 무너졌지만요. 결국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저는 대학은 가야겠고 해서 결국 우선은 하던 것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제가 재학 중인 과입니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알아가고 있고 많은 경험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지만 후에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변 혹은 가족들의 반대에 무너지지 말라고요. 그리고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대학은 여러분이 바라는 꿈에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길이 하나 늘어나게 해주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도 없으면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겨우 20살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우리는 젊고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을, 실패했다고 울기에는 아직 웃을 날이 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가변이 사랑해요님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온 절제된 성숙미, 노련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누구든 한 번쯤 위와 같은 갈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로라는 것은 죽기 전까지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작은 결심으로 휙휙 바뀌는 것이니까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가변이 사랑해요님의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Love Myself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내게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였지만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이제 수천 개의 찬란한 화살을 건너긴 나 하나.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을 걸어온 길 전부로 닿게.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은 나를 love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더는 죽고 싶지 않은 걸. 슬프렴을 아프렴을 더 아름다움을. 그래 그 아름다움을 있다고 하는 마음을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나 위한 행본 바로 나 위한 행동 나 위한 태도 그게 나 위한 행복 I show you what I got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 말이 가면서 끌어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가 내 별작인데 You should be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게 전부로 답해. 내 안에는 여전히 서툰 내가 있지만 참되고 맑은 소리. 여러분은 지금 한양여자대학교 공식방송부 HWBS에서 진행하는 보이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학번 금우실학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창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금우실학고라고 합니다. 전 입시하면 아무래도 제 얼굴을 가장 먼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입시하면 제 얼굴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냐고요? 지금부터 그 에피소드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과 특성상 입시 기간 동안 다수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실기시험을 보러 다녀야 했어요. 그중 가장 오픈 일화를 오늘 학우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때는 9월 중순, 한창 실기에 물이 오른 수시철. 저는 서울의 한 예술대학교에 실기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특이하게 실기시험을 치르러 온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자체 제작 문예지를 나누어 주더라고요. 무탈하게 시험을 끝낸 직후 정문을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학교 돗발을 입은 선배님들이 학생들에게 문예지를 한 권씩 나누어 주고 계셨습니다. 제 앞에 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문예지를 건네시길래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선배님이 계신 곳을 향해 서서히 발을 움직이던 찰나였습니다. 분명 문예지를 손에 들고 계시던 선배님과 제 눈이 한참을 마주쳤음에도 선배님은 저에게 문예지를 건네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평소 성숙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나도 같은 19살인데 사복 하나 입었다고 그렇게 늙어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속상했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으로는 한양여대 실기시험을 치르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도서관이 있는 별관 7층의 대강당에서 실기시험을 치렀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양쪽으로는 조교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쭉 서서 학생들을 감독하고 계셨고요. 당시 저는 시험 시간에 임박한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부랴부랴 탑승했었고 서둘러 대강당 홀 앞쪽으로 달려가서 수험표를 뒤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 감독관님께서 저에게 서류 더미를 하나를 안겨주시면서 7분 되면 문제집 먼저 배포해주세요 라는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조교님들의 평균 나이는 아무리 적어도 20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다시금 꺼내는 말이지만 전 평소 성숙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성숙하다 못해 노안인 걸까 하는 심란함을 안은 채로 실기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웃기게도 어쩌다 보니 그날의 시험이 지금의 한여 재학생이 되기까지의 연장선이 되어버렸네요. 이제는 그 감독관님의 얼굴도 가물가물해지고 있지만요.
빨리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그 감독관님부터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그날이 온다면 저는 감독관님의 팔을 붙잡으며 감독관님, 저 그때 20살이었어요 하고 인사를 건네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공감이 아주 많이 가는 사연이었어요. 네. 사실 저도 고등학생 때 특히 교복에 이렇게 겉옷을 걸치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사이비 분들이 제 팔을 이렇게 딱 붙잡으시고서 대학생이시죠? 모르신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또 기분이 안 나쁘가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란 말이죠. 만국 공통 사람의 나이는 함부로 짐작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감독관님의 말이 금우실학부님을 한양여자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준 부적처럼 되어버렸네요. 하루빨리 대면을 진행하게 되어 그 감독관님과 다시 조우하시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금우실학부님의 신청곡 누군가의 엘리의 늦은 밤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갈래요? 취하지도 않았고 잠들기도 아쉬운 밤이에요. 오늘이 지나면 우리 또 만날 수 있겠죠. 이 밤은 곧 끝나요. 그저 보기만 할 뿐 약속은 하지 않았지. 떨리는 나의 목소리 들키기 싫었었는데 밤은 더 깊어만 가고 눈이 또 깊어져가네. 우리의 늦은 밤에는 달콤한 노래가 있네. 조금 더 걸어볼까요? 두근거리는 입술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오늘이 지나면 우리 또 만날 수 있겠죠. 이 밤은 곧
네, 벌써 마지막 사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학번 김비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창과 20학번 김비밀입니다. 기억에 남는 입시설을 풀어보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문창과는 실기를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논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처음엔 절대 아니라면서 구구절절 설명하다가 나중엔 그냥 비슷하다고 넘기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쨌든 치열한 입시에 살아남기 위해 문창과 학생들 대부분은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합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다 과외로 넘어간 케이스고요. 고3 반수 때 저는 쭉 과외를 했고 실기철에는 그룹으로 진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이 과외를 받는 친구들과 친해졌고요. 다들 각자 대학을 가게 되고 저희는 정신없는 1학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올해 우리 추억이 담긴 문예지를 제작해보고 싶다는 말이 나오고 그 말을 시작으로 저희끼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고생 끝에 문예지를 만들게 되었는데 너무 뿌듯했습니다. 같이 입시를 하던 사람들과 다시 모이게 되고 과특성에 맞는 추억이 담긴 무언가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 힘들었던 입시 기간이 추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당시엔 정말 힘들었는데 다시 떠올려보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직접 만든 문예지라니 이거 예비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문예지 한번 꼭 보고 싶네요. 김비밀님 괜찮으시면 언제 저희도 HWBS로 연락 부탁드려요. 네, 그럼 김비밀님이 보내주신 신청곡 엑소의 피터팬 들으시면서 11월호 보이는 라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일기장 먼지를 털어내 문득 펼친 곳 그 속엔 해맑게 네가 있어. 아직 넌 그대로 여기 남아있어. 잊고 지냈던 그림이 떠올라 작은 떨림이 내 몸에 샘솟아 종석을 그리네. 그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게 널 찾아간다. 추억이 봄낸 팀컵에 따라 나섰던 네버랜드. 그곳에 내가 너와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영원한 너의 피터팬. 그 시간에 멈춘 네 남자. 서툴지만 너무 사랑했던 나의 너에게 달려가. 널 많이 괴롭혔던 짓궂은 악당 모두 물리쳐준 기억이 생생해. 그 순간부터 너의 마음을 얻고 나는 키스까지. 내 맘을 항상 구름 타고 날았지. 너는 웬디 신데렐라보다 예뻤지. 가슴 뛰게 만든 단 한 사람 널 느끼니까 두 눈이 빛나. 널 찾아간다. 추억이 봄낸 팀컵에 따라 나섰던 네버랜드. 그곳에 내가 너와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영원한 너의 피터팬. 그 시간에 멈춘 네 남자. 서툴지만 너무 사랑했던 나의 너에게 달려가. 분홍빛 감도는 얼굴 구름 위를 걷는 기분. Baby 분의 가슴이 조근거렸던 그림 같은 뷰. 그때 너의 눈은 살며시 웃어줬던 것처럼 지금도 내 맘의 한켠에 열린 창문에 네가 날아와 준다면 내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이는 라디오 11호로 사연 모집에 참여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보이는 라디오 11호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모두들 안녕!